대구에 진실한 사람, 진짜 친박을 뜻하는 진박연대라는 것이 있는 셈인데 파열음이 좀 들리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친박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공격을 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그 단어를 쓰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상향식 공천 반대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내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야당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골 탈퇴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예.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활력을 좀 잃은 듯합니다. 정현욱 부부원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은 어떤 겁니까?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주도하고 누가 네. 뭐 어떻게 하고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네. 모든 주도권, 이 선거 네. 전국에 있어서 여권의 주도권이 상당히 하는 게 없다는 게 지금 거의 다 공인된 얘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약간 권력자는 표현 자체, 정치인이 이런 자기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전혀 모르고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권력자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뻔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이 시점에 왜 했을까라는 네. 건 상식적으로 네. 생각이 가능할 겁니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일방적으로 친박 진영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네. 권력자 발언 자체가 좀 과하다고 이제 친박 진영이 얘기를 하지만 김무성 네. 대표 쪽은 아마 김무성 대표 본인이 상당히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참아왔다고 네.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이러다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컸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네.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적어도 얘기를 해도 네. 여론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 대표와 나머지 이제 친박의 실세 의원들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천 과정을 관리하는 공관위원장. 자, 이한구 의원으로 추천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수용할 테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내가 선임하게 해달라. 보통 당 대표가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 그동안 네. 김무성 대표와 친박 진영 간의 여러 가지 좀 다 막고해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 네.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아마 공천관리위원장 자체에 대해서 네. 친박 진영 이한구 의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반격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네. 공천관리위원들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개파별 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한 명을 더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전체 판이 깨질 수 있는 게 그동안 현실이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대구 사정이 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 대구 지역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친박 지형이 김무성 대표는 압박은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대구에서 기획했던 진실한 사람 심기 프로젝트는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에서요, 노래까지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자, 요즘 대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뜬다 왠가 잡새가 날아뜬다 세종여든 포항새만 수문전의 풍년새 이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서로 다녀오른다. 6명의 이른바 원조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었다는 6명의 대구 후보가 유니폼 딱 차려입고 사진 찍었고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걸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탈자가 생겼다면서요. 자,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인데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나 이탈하겠다, 나오겠다고 했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사실 됩니까? 진박연대라는 말 자체라는 건 사실 좀 어색한 말이죠. 네. 그 사실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대구 안에서도 진박연대라고 하면서 친박 의원들이 6명의 예비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네.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은 이런 식의
박근혜 마케팅은 역풍을 불 수 있다. 이제 자제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뭐 역시 강고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등에 업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네. 제가 6분이 있죠. 네.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네. 나를 밀어달라.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향할까요? 네.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사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춘수 은행장 같은 경우에 빨리 태도를 교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요. 또 정부에 있어서 일했던 거 아니고 은행장 출신 이제 빠지겠다고 했는데 이분의 계산이랄까 셈이 있을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정책 계산이 왜 없겠습니까? 네.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공천 작업이나 사람의 아니 후보를 배치하는 작업들은 네. 기본적으로 여권 전체에 어떤 네. 친박 진영이나 청와대나 이런 쪽에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런 면에서 이 정무적으로 너무 서투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네. 대구 유권자들, 대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접근했던 약간 역풍이 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네.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앞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 어설프게 진박 연대를 하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판은 결국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본인이 선거 임박해 어떤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네. 그런 데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네. 그 부분이 결국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주목받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회로 돌아왔잖아요. 국회 이제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좌석 배치가 정해졌는데 그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제일 한쪽 끝에 있는 국무위원석에 있었는데 자리가 정해졌죠. 예, 오늘 최경환 의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이 장관들은 다 왼쪽에 앉고요. 국회의원들이 가운데 앉죠. 네. 근데 국회의원 배석은 본회의장 네. 배석은 초선 의원이 앞으로 가고 다선 의원이 뒤에 앉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의 좌석이 당 지도부가 앉는 가장 끝좌석, 제일 네. 뒷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가상의 사진을 저희가 얹은 건데 최경환 의원 주변에 김한길, 친이의 이재호, 안철수, 이게 바둑으로 치면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잡아먹히게 생겼거든요. 이런 자리 배치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우연일 것 같은데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안 들었다면서요. 사실 좌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뭐 다른 사람을 또 옮겨야 되고요. 하니까 네. 문제가 있고요. 저 뒤에 앉는 거는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본회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 네. 지도부가 뒤에 앉습니다. 근데 저 자리는 옛날에 강훈이 네. 원내 부대표 자리였는데요. 마침 네.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로 들어간 거죠. 네. 보통 이제 실세 의원 주변에는 여러 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귓속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주변이 다 야당 인사들이고 이제 생각이 전혀 다른 친이계 인사라 그런 장면은 좀 눈으로 보기 좀 어렵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당분간은 적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